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3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였죠. 11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에 3.2%보다는 소폭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 예상치에도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휘발유의 가격 하락이 가장 물가 둔화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3% 정도 하락을 하면서 두 달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문제는 주거비였습니다.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해서 6.5% 정도 상승을 하면서 11월 물가 상승의 절반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PI 지수를 보면 큰 흐름상으로는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하락 추세는 고르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발표된 이후 시장은 좀 차분한 분위기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고요. 오늘 밤에 발표될 PPI 지수까지 내일 저희 방송 이 시간과 함께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0.54% 하락하면서 오늘은 2,521선 장 초반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는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약보합 수준이고요. 1%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면서 장 초반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83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2,4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좀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PCB 관련주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온디바이스 AI 이쪽으로 조금 더 주목을 좀 싣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아도 스마트 기기 자체만으로도 AI를 구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에 이어서 갤럭시 북 그리고 어제는 갤럭시 버즈 또한 여기다가 AI를 탑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폰을 낀 채로 실시간 통역도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온디바이스 AI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NPU, 팹리스, MLCC 그리고 오늘 살펴볼 PCB 기판까지도 계속해서 이 테마를 좀 넓혀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판 관련주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시장은 우리나라는 계속 박스권입니다. 계속 전략이 똑같죠. 그러나 장이 좋다라는 의미의 그 똑같음인데 바로 2,550에서 2,400 사이의 박스권. 근데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중. 미국은 연고점 신고가, 유럽 시장은 역사적인 신고가, 일본도 역사적인 신고가 33년, 34년 돌파했다고 그러는 그 구간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잘 못 가는, 그러니까 급락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쟤네들보다는 못 따라가는 시장이지만 종목만 보면은 지난주에서는 IT주들이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빠지니까 그쪽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IT주이 급등을 하는데요.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여름에 7월달, 8월달, 9월달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 바로 LB세미콘, SF 반도체 이런 시스템 반도체들 자주 추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재미가 하도 없었고 안 움직여서 한 고생을 그러니까 한 8월 달서부터 들어왔던 사람들은 9, 10, 11 3개월을 고생을 한 거죠. 고생을 하고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거나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SF 반도체도 잘 가고 있고 어쨌든 이따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PCB 관련주들 괜찮아서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미국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하면 진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자, 미국 시장. 자, 미국 시장은 느낌이 일단은 여기 10월 말서부터 바닥을 찍더니 올라가는데
뭐 적당히 올라가야지 뭐 자꾸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는 건 이제 상승장 아니고서는 이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상승장이 왔다라는 이제 신호를 얘가 보여주는 겁니다. 강하게 올라가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이제 돌파를 했어요. 이제 연고점을 확실하게 올해 고점을 돌파를 했고 이제 역사적인 고점을 향해서 내년엔 여기를 뚫었으니까 여기 고점 전고점을 뚫었으니까 전고점을 뚫는다는 의미는 더 가겠다는 뜻입니다. 뚫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고점도 내년에는 이제 뚫겠다고 우기면서 올라갈 것 같고 유럽은 이미 역사적인 고점을 갔으니까요. 월봉상으로 보면 역사적인 고점이죠. 2013년도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인 고점을 가고 있는 유로스톡. 이거는 유럽에 있는 증시들 다 짬뽕해서 만들어서 나온 지표인데 뭐 독일로 봐도 그렇고 영국으로 봐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돼 있어요. 다 전고점 돌파가 돼 있고. 자 그래요. 하여튼간 일본 시장은 오늘 조금 반등 주네요. 눌리고 N자형.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연고점 돌파한 상태에서 여전히 강세. 우리나라 시장은 약세. 그러니까 웃긴 거죠. 뭐 근데 적응됐으니까. 근데 급락은 없습니다. 어차피 갈 종목들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유럽 시장이 살짝 약세를 보였는데 빠진 거는 아니고 그냥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만약에 미국과 유럽 시장이 살짝 조정받는다. 그러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테마주든 순환을 하고 움직이니까. 만약 우리나라 지수가 주춤거린다 그러면 IT가 바로 조금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에 있는 섹터들은 이제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얘기죠. 뭐 건설주도 움직일 수도 있고 조선주도 움직일 수도 있고 자동차도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겨울이니까 IT가 조정받으면 제약주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직 IT가 조정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IT가 조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걔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IT는 계속 주도주로 갈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9만 원, 10만 원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갈 수 있어요. 하이닉스 20만 원, 30만 원 갈 수 있습니다. 100% 수익 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좋게 봅니다. 늦어서 걔네들을 추천 안 하는 것뿐이지. 일단 코앞에 있는 이제 19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이번 주 넘어가면은 다음 주 19일 날에 네이버와 협력해서 인공지능 AI 뭔가를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그거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1월 달에서는 9일부터 12일까지 1월 9일부터 1월 12일까지 CES 2024 이게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서 각가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앞으로의 내년에 팔릴 제품들에 대해서 막 리뷰를 하겠죠. 그런 무슨 뭐 인공지능 뭐 예전에는 무슨 뭐 볼같이 생긴 무슨 뭐 볼리아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것도 나오면서 인공지능 막 설명도 하고 강아지 설명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서도 이제 그런 로드맵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제품들의 무슨 핸드폰도 나오겠죠. S24 그리고 뭐 동시 통역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뭐 갖가지 여러 가지 향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모두 다 반도체가 들어가고 IT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걸 다 꼽으려면 판때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PCB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PCB는 뭐 이제 플렉서블 장치에 들어가는 거일 거고 큰 PCB는 뭐 컴퓨터나 냉장고나 이런 거에 들어갈 거고 어쨌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모든 IT 부품주들이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IT는 주도주로서 계속 보시라 그랬고 제약주는 계절 테마로서 또 움직일 거니까 잘 보시라 그랬고 뭐 방산주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섹터는 나쁘냐? 아닙니다. 다른 섹터들도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업종이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이슈만 톡 터지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매매의 좋은 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급락할 것 걱정하지 말고 지금 종목들이 튀어요. 어제도 보니까 어제 뭐 자율주행 섹터서부터 해서 시스템 반도체, 뭐 어부 반도체 막 상한가 가는 줄 알았고 막 어제 SF 반도체도 25%가 막 급등을 하고 막 난리를 쳤죠. 제주 반도체도 어제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들이 단발성으로 나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순환매도 나오고 제2의 제주 반도체, 제2의 LRG 넥스원, 제2의 SF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시장에 대해서 희망을 계속 갖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어제장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작년 3월 이후 그리고 나스닥은 작년 4월 이후 다우 지수는 작년 1월 이후 각각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장 초반에 좀 밀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것이라고 보여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오전 11시에 공개 방송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장,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대덕전자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대덕전자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6.6%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힘을 좀 받아가고 있고요. 27,45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이 종목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아직까지 반도체 섹터들이 끝났다고 보지를 않아요. 물론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받을 수 있죠.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SF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그 외에 어제 보니까 뭐 태성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급등하고 그랬는데 급등했던 애들은 당연히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는다고 최근에 다 올라갔던 부분들 다 반납하고 그 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눌림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눌림목을 주면 또 움직일 게 확실한데 그럴 이유들은 많습니다. 실적들이 내년에서 더 좋아진다라든지 제품들이 내년에서 계속 나온다라든지 예를 들어 동시 통역되는 그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살 겁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안 산대요. 처음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 정도만 되겠지만 나중에서는 그 외에 180개국 다 되는 그런 버전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서 해외여행을 못 갔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장비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불편하지 않고 너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제품들이 여기저기에 다 많이 응용이 돼서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IT에 대한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IT 섹터들은 다들 바닥에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로 가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올해 안에 뭐 12월 달 만에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향후 1년, 2년, 3년, 뭐 길게는 10년 동안 계속 성장할 걸 보면서 주식은 뭐 10년 동안 올라간다 그러면 1년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웃긴 거죠. 10년 동안 성장한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다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길게 가면 2년 갑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뭐 그게 성장성이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 얘기에서 업그레이드 되고 더 좋은 뭐 하여튼 상황들이 더 나와주면은 그 더 연장되고 추가되기도 하니까 하여튼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어쨌든 PCB 관련주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코리아 서킷도 예전에 여름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추천했던 종목이고 그때도 수익률을 많이 줬었던 종목인데 그것도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덕전자도 오늘 지금 드디어 오늘 첫날인데 정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또 넘어가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정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뭔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싶다라는 뭐 올려놓고 지수가 폭락할 것 같아서 떨어지려고 올린 거는 아니니까 저항대를 뚫어놓고 흔들어 놓으면 이제 불안한 사람들은 던지게 되거든요. 그 물량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IT는 좋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받을 때 잘 공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따가 대덕전자 가격 전략을 드릴 테니까 지금 좀 떠 있는 상황이니까 쫓아가지 말고 눌릴 때입니다.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오늘장에서 이미 좀 떠 있은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6% 넘게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기보다는 대응 전략 좀 꼼꼼하게 세우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매수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그 전에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2월 4일 풍산 37,0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2월 5일과 6일 한국항공우주 47,500원 그리고 47,35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각 1.2%, 1.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과 12월 8일 랩지노믹스는 4,3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날은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둘째 날 기준으로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11일 카카오는 52,0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수익률은 0% 기록하고 있고요. 12월 12일 DB하이텍 61,1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 만에 1%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37.8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들의 상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어제 저희가 주목을 해봤던 DB하이텍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매수가 공개까지 함께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DB하이텍 시가총액이 좀 크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략하기에 좋은 종목인데 좀 무거워서 그런지 아직 좀 움직임이 빠르진 않네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반대 최고요. 얼마든지 전고 좀 돌파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시가총액이 뭐 1,000억짜리고 2,000억짜리고 뭐 이렇게 소형주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세력들, 그러니까 그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 세력도 아니고 하여튼 잔챙이 세력들이 장난치면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장난치면은 가지도 않고 그러지만 얘는 시가총액이 일단 조 단위가 넘어가면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힘이 작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잔챙이 세력들이 이거를 뭐 장난친다고 떨어뜨리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올라가면은 에라지 넥슨처럼 어느 날 갑자기 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빨리 안 움직여서 그렇지 그냥 가져가기에는 위치는 괜찮으니까 그냥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급등명중 종목의 제주반도체 어제도 고가가 또 돌파가 돼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죠. 너무 많이 올라왔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거고 세력들은 아직 더 올릴지 떨어뜨려봤다 또 갑니다. 원래 주가가 그래요. 이렇게 한번 올리면 이렇게 주가를 한번 올리면 내년 시장이 나쁘지도 않고 계속 시장이 좋아질 전망이라서 이렇게 한번 올리면은 올렸다가 만약에 눌리게 되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년에서도 계속 올라가요, 이건. 쉬지 않고 올라가진 않아요. 조정을 받으면 한 9,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정말 세게 빠지거나 오랜 시간 한 3개월, 4개월 빠지면 뭐 8,000원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쫓아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의 그 IT 섹터의 전망을 보거나 걔네들이 펌핑하면서 올리는 걸 보면 과거 에코프로도 2년 동안 올렸단 말이에요. LNF도 2년 동안 올랐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학도 2년 동안 올랐고 그리고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제가 코스모 신소재하고 코스모학을 둘 다 그때 당시 추천했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먼저 잘 갔어요. 근데 코스모학이 말 징글징글 안 듣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종목이었습니다. 되게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나중에서 삘 받고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 안 움직일 때가 요 전일 거예요. 요 전에. 그때 이제 제가 치킨방 만들어 갖고 치킨방이 뭐냐면 그때 방송국에 이제 그 박 PD가 무슨 치킨방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이벤트로 뭐 종목 올라가면은 그 전에 무슨 내기를 했었어요. 전문가들끼리 뭐 내기했는데 무슨 신규 상장주인데 이게 더블상이 몇 번 갈 건가 했는데 자기네들은 나는 한 번, 나는 두 번. 그러면 저는 선택권이 3번, 4번밖에 없어요. 3번, 4번이 쉬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뒤에 있는 걸 골랐더니 당연히 제가 졌죠. 어쨌든 무슨 종목인 생각인데 따상이 갈 거냐 안 갈 거냐, 따따블이 갈 거냐 뭐 그렇게 내기를 했다가 져서 그래서 제가 종목을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주겠다 해갖고
코스모학을 그때 당시 드렸었는데 아마 이쯤일 거예요, 이쯤. 드렸었는데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이다가 나중에서 급등을 해서 올라가서 급등 문제가 아니었죠. 그때 당시 이거 얼마였더라? 예전에 카톡방송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때 당시 10,000원이었나? 10,000원 이하에 사면 여긴가 보다. 여긴 것 같아요. 이쪽에서 그때 10,000원 이하가 아니고 뭐 9,000원, 뭐 8,000원, 뭐 이에 이하에 사면은 먹는다 그랬는데 떨어졌다 오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9,000원, 8,000원이었단 말이에요. 맞을 거예요. 거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주가가 지금 9만 원을 갔어요. 9만 원을 10배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올해 안 간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뭐 100%, 200%, 300% 올라갔다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내후년에서도 또 올라가고 그러면은 500%, 800%, 1000% 혹은 8000%도 올라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9,000원짜리가 얘는 10배 간 거죠, 10배. 얘는 딱 1000%밖에 안 가는데 에코프로는 7000%, 8000%가 올라갔고요, 걔는. 어쨌든 얘는 10배 정도가 올라간 9,000원에서 9만 원까지 올라간 종목인데 그래서 제주반도체도 아직 IT의 로드맵 자체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게 앞으로도 내년도 더 좋아지고 내후년도 더 좋아지니까 끝났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 조정을 세게 받으면 그때에서는 뭐 공략을 하고 싶으면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근데 저 같으면 안 사요, 이거. 제주반도체럼 갈 수 있는 그런 IT 섹터를 찾거나 그런 애들을 바닥에 있는 애들을 찾아가지고 공략하는 게 좋지. 여기에서 승부 보려고 그러면은 일단 이 위치에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수익률은 지금 많이 나긴 했어요. 217%. 근데 이게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또 들어갈 분들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하지만 지금서부터 8,000원까지 마이너스 한 40% 빠질 거니까요. 덤비지 마세요. 마이너스 40% 뺐다가 한 내년 한 여름쯤에서 급등하면서 올라가면서 15,000원, 2만 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근 안 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접근을 안 합니다. 괜히 이거 뭐 2만 원 간다, 15,000원 간다 그 얘기 듣고 들어가게 됐을 때 마이너스 40%를 7개월 동안 고생을 하면 안티만 엄청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더 가는데 지금 당장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이 여기서 흔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유자의 입장으로만 가져가시고 불안하시면 만약에 비중이 많으면 지금에서 비중을 줄여놓고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받을 때 나중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사면 되겠죠. 어쨌든 아직 5일선은 이탈되지 않아서 지금 이게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말은 못해요. 왜냐면 5일선이 이탈돼야 되는데 아직 이탈 안 됐으니까 세력들이 이러다가 다시 한 번 더 내일 들어 올리면 그럼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건 보유자의 영역인 건지 신규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는 떠있는 종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극혐이라 그러죠. 자, 그러고 LRG 넥스원도 볼게요. 자, LRG 넥스원. 자, 방산주 제가 더 갈 거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방산주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일단은 잘 버텨요. 잘 버티고 이것도 마찬가지 보유자 영역입니다. 얘도 시가총액이 작진 않죠. 2조 9천억짜리로 올라왔군요. 수익률은 53.3%. 어제 기준인데 13만 8천 원.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중만 적당하게 절반 이하로 줄여서 가져가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만약 다시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되죠. 다시 또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되고 그냥 보유자의 영역으로. 왜냐면은 수주 소식들이 지금 폴란드 방산 물 건너갔다 안 건너갔다 지금 다시 또 얘기가 많은데 건너갔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냥 기사가 그렇게 나왔을 뿐인데 그럼 두고 봐야죠. 과연 폴란드가 우리나라 방산을 제치고 다른 거를 선택했을 때 이점이 뭐가 있을까?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다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2차 수주 분량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정도는 넉넉하게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좋은 얘기 나오면 다시 올라가겠죠. 어쨌든 수익은 많이 났으니까 절반 정도는 팔고 뭐 나머지를 갖고 있다. 혹은 절반 더 팔아 상관없어요. 한 7, 80으로 파고 나머지 오징어대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말고도 뭐 SF 반도체,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애들도 이제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자, SF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IT 섹터들이 이런 흐름들이 있죠.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위에 떠 있다가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얘가 제2의 제주 반도체가 될 수도 있어요. 목표치가 크게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돌파가 되면은
안 쳐다보는 경향인데 쳐다봐야 됩니다. 돌파가 됐으면 이런 애들을 모아다가 얘네들이 조정을 받으면 이런 애들을 사야 수익이 나요. 언제? 내년에. 이런 애들이 가는 겁니다. 이게 시그널이거든요. 전고점 돌파했다는 게 나는 내년에 무럭무럭 잘할 거야라는 시그널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안 쳐다보면 혹은 고생하다가 이거 올해 7월달, 8월달 고점엔 추천을 안 했어요. 다 바닥에 추천해서 매매를 잘 시켰던 종목인데 고생해서 잘 먹고 있다가 혹은 물렸다가 지금에서 수익 났을 때 낼름 팔아버리게 되면 뭐 수익 나서 판 거는 좋은데 그건 좋은데 그렇게 팔고 나서 내년에 보면은 8,000원, 9,000원, 10,000원 가버리면 배가 아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장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막 움직이는 종목들 잘 팔았으면 조정받을 때 다시 잘 사야 되겠죠. 그래서 SF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인 대덕전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자, 일단 한 차례 올랐기 때문에 지금에서 쫓아가면 조금 부담은 되고 좀 밀릴 때 사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서는 밀릴 때에서 싼 자리는 26,500원 정도로 보이지만 이거 아마 오늘 잘 가격을 안 줄 수 있어요. 27,000원이면 가격은 들어올 건데 26,500원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원하는 자리는 26,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은 되는데 잠깐만 이 폭이 2% 정도 2% 그래 27,000원 27,000원 샀다가 뭐 한 2% 물리면 어때요? 그렇죠? 다시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목표치는 좋습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그때까지 쉬지 않고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를 돌파하면 어느 정도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이 폭은 좀 있으니까 그리고 올해 계속 많이 얘기했었던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심텍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죠. 그래서 PCB 관련주들 심텍도 이것도 자주 여기서 얘기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9월달에 시장이 안 좋을 때에서도 수익권역에서 잘 팔 수 있었던 종목이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흐름들이 다 좋아 보이고 이것도 전고점을 돌파를 곧 할 것 같은 거의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의 얘네들 다 전고점을 다 돌파할 애들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대덕전자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심텍,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를 봤을 때에서는 계속 이런 종목들은 좋아 보여서 그래서 오늘은 대덕전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대덕전자고요. 오늘 매수가는 27,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장중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먼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나는 개별적으로 좀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따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2.3%가량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51,800원 선에서 현재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왔습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이 좀 났고요. 코스피로 좀 이동을 할 경우에는 기업 이미지 재고도 가능하겠지만 패시브 자금이 또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도 2% 정도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상담자님은 55,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30% 정도 비중을 싣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려면요. 자, 그 전에 일단 노란 톡방을 제가 지금 닫아놨을 텐데 지금 열어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매매장이 계속 되면은 이제 뭐 고점에 있는 종목들도 움직이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움직이고 그리고 12월이 끝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연말, 연초
그리고 과거에서도 연말서부터 이게 분위기가 좋아지면 연초장서부터 또 달려요, 얘네들이. 시장이 달린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종목들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대를 가지고 연말 연초장에서는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중간에 조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 지금 열어놨으니까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 시장이 조정받을 것 같으면 제가 또 중간에 또 경고를 또 줍니다. 그러면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거의 한 달 보름 동안 장이 빠지면서 종목들이 다들 40%씩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피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장이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지금은 조정받을 생각도 없고요. 계속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죠. 그게 12월 2일 FOMC, 12월 3일인가 2일인가 일단 그 FOMC 이후에서 장이 바닥을 쳤다, 가바닥이다, 1차 바닥이다, 2차 바닥 나오면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빨간색 넥타이를 계속 메고 나오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넥타이는 안 메고 있지만 그냥 빨간색 넥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 어쨌든 장은 여전히 계속 좋은 상황에 있는데요. 이 상황이 상승장에서도요, 종목들 반토막 내는 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이라고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갑자기 내일서부터 종목들 다 반토막 날 수 있어요. 상승장인데도 그래요. 그게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지뢰는 항상 있는데 계속 떨어지진 않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요. 그만큼. 그게 박스권장이고 떨어진 만큼 또 올라가고 박스권장. 떨어진 것보다 더 떨어지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하락장. 떨어진 것들보다 더 올라가고 나는 돈이 깨지고 싶은데 나는 돈을 안 벌어야지 그래도 돈이 계속 벌리는 장, 상승장.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돈 버는 장은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다 돈 봅니다. 근데 그런 상승장은 잘 안 와요.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그래요. 우리나라 시장은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버는 장이 나오면 제가 공개 방송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곧 상투의 징후고 큰 하락장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잘 버는 장은 10년 전, 1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는 돈 깨져야지. 그리고 코로나 때도 있었죠. 하도 많이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은 10년에 한 번 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돈 버는 장은 10년에 한 번 온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고 이제 앞으로의 장은 정말 공부를 해서 섹터를 잘 잡거나 하다 쫓아가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포스코 DX. 자, 포스코 DX. 자, 떠 있는 상태지만 제가 떠 있는 종목은 싫어하지만 이거는 나쁘다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면 떠 있는 상태에서도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만 안 깨지면 돼요. 여기 42,000원 선. 42,000원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42,000원 깨지겠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그동안 우리는 상승했으니 이제 하락으로 내려갈 테야. 어디까지? 뭐 2만 원에서 만 원까지도 내려갈지도 몰라. 라는 시그널을 준 거일 수도 있어요. 42,000원이 깨지면. 근데 깨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고점놀이, 고가놀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놀이라는 건 뭐냐면 떠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대형주가. 그럼 얘는 올라가면 6만 원, 6만 5천 원 요 정도에서 팔면 되고 저점에서는 뭐 지금 정도 한 4만 5천 원, 4만 7천 원, 4만 8천 원 지금도 사면 되고 그러니까 사는 건 문제 안 돼요. 샀으면 먹을 때 잘 팔아야 되는 거죠.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딱 제일 애매한 싸지도 않고 아주 비싸지도 않고 딱 애매한 자리에 걸리니까 그렇게 재미가 많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올라오면 수익에서 다시 잘 파시면 돼요. 그래서 6만 원 이상에서는 잘 파시고 4만 5천 원 이하에서는 다시 공략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를 잘만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4만 2천 원이 깨지면 만 원까지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각오하기 싫으면은 그 박스권 대응만 잘 하시면 돼서 저점이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먹을 때 잘 팔자.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예,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 400원에 40%입니다. 34,000원에 40%면은 이거 어제 사셨어요? 오늘? 아닙니다. 제가 앞전에 땄습니다. 그 앞전에? 그래도 한 네. 달은 안 됐네요. 그렇죠? 예, 안 됐습니다. 이미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좀 모험인데 자, 차트를 보니까 일단 여기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27,500원. 근데 지금 분위기는 깨질 분위기는 아닌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여기서 누군가가 지금 차익 실현하는지 음봉이 계속 나오네요. 누군가는 팔고 있겠죠. 세력이 파는 건지 아니면은 오늘까지 3일 이렇게 계속 파네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팔고 있으니까 당연히 음봉이 나오고 있는 건데 좀 불안은 하네요. 매수 가격이 높아서. 27,500원이 깨지면은 조정을 각오를 하셔야 되고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가 죽는다고 보지는 않아서 뭐 이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목표치는 일단 주긴 줬어요. 올해의 목표치는 다 준 겁니다. N자 목표치를 충분히 줬으니까. 올해 목표치는 다 올라간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올해 목표치가 올라가고 나서 조정을 받으면 또 내년에 목표치가 나오겠죠. 목표치 봐봐요. 여기 보면은 6,900, 그러니까 7,000원대에서부터 22,000원까지 한 차례 큰 상승을 하고 조정을 세게 한 3개월 받았나 봐요. 한 3개월 조정을 받고 다시 치달리면서 N자 목표치를 줬잖아요. 그래서 34,000원에서는 사는 게 이게 그 좋은 자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직 IT가 약한 것도 아니고 무너진 것도 아니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수익으로 바뀌면 좀 비중을 좀 줄이세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네, 수익이 나면은 좀 줄이시고 한 50% 줄여야 되겠네. 확 줄이세요. 확 줄였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사세요. 왜냐면 조정이 없을 수도 없어요. 조정을 받으면 그때서는 마음 편안하게 다시 또 공략하면 되고 만약에 조정을 안 주고 얘가 또 치고 날아가면 뭐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온디바이스 AI 관리주 요즘에 핫한데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다른 데서 놀다가 그쪽에서 수익 내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들어가거나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 했다가 로봇주로 옮겨갈까 싶은데. 근데 로봇주가 요즘에 좀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산 그럼 로보틱스가 많이 전문가님 올라가서 그런지.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조금 조정받는다 그러면은 그 IT 섹터에서 다른 쪽으로 또 순환매가 다른 쪽으로 돌 수 있어요. 저는 그쪽을 제약주로 보고 있는데 제약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IT가 좀 약하거든요. 그러다 또 제약주가 많이 올라가서 조정받으면 또 IT가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도 잘 염두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수익 날 수는 있는데 비중을 좀 조절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그럼 오늘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좀 반등 주면 내가 좀 그렇죠. 좀 줄이는 게 낫겠죠. 예? 그 줄이는 게 낫겠죠. 반등 주면. 반등 주면은. 그렇죠. 반등 줄 여력이 좀 있겠으면 내일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러니까 왜 비싸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저지르지 않고 물어봤으면 편안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손절하기에는 좀 아쉬우니까 좀 기대감을 좀 더 가져보고 내일이라도 좀 반등 주면 좀 비중을 한번 줄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중간 시황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오전 11시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공개 방송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 톡방에 미리 입장해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지금 시각 흐름 어떤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대덕전자고요. 앞서서 살펴봤을 때 6.6% 정도였는데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7.3% 정도 상승하면서 27,6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 27,000원이라는 점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시장 흐름 어떤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약보합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2,525선 지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만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추가 상승하면서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 흐름을 좀 받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일단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전자 그리고 SK 회장이 함께 ASML 본사 방문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AMSL과 함께 1조 원을 투자해서 한국의 반도체 R&D 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차세대 EUV 기반의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V 관련주들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0.87%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앞서 살펴봤던 포스코 DX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테슬라와 전구체 공급 계약에 있어서 임박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계약까지 함께 좀 체결이 된다면 2차 전지에 다시 한번 좀 불을 지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9분이고요. 개장한 지는 1시간 29분 지났습니다. 양시장 모두 일단은 오늘은 파란불 켜면서 하락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강하게 움직였었던 이제 IT 섹터들이 오늘 살짝 눌리는데 예를 들어 네페스도 오랜만에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네페스. 자, 이렇게 강하게 한번 시세를 줬어요. 주고 나서 오늘 눌리죠. 그럼 누르면 사람들은 관심을 꺼요.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IT 섹터가 바닥에서 거래를 실리고 강하게 움직였다 조정을 받으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굉장히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몰래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좋은 겁니다. 점수 굉장히 후하게 줄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챙겨봐야 돼요. 왜? 내년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크리스마스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크리스마스 뭐 그때 뭐 휴장이고 뭐 그다음에 연말장 뭐 폐장 들어가고 연초장 또 그러면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내년에 어떤 종목이 움직일 거냐? 지금 얘네들이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손을 들잖아요.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가 노란색 모자를 쓰고 꼬맹이가 손을 들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얘네들이 올라가겠다라고 지는 얘네들이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스처를 보낸 게 1년 전 얘기도 아니고 한 달 전 얘기도 아니고 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걸 안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쳐다보라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차분하게 안 보면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까 SF 반도체도 이런 식으로 거래 실리고 거래가 이렇게 실리고 정고점을 돌파를 했다.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조정받을 생각은 하고 있으란 얘기야. 네페스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정고점을 아직 돌파는 못했지만 심텍 같은 경우도 봐봐요. 이거 돌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내년에서 IT 섹터에서 당연히 좋을 게 뻔한데 시장이 뭘 불안하다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내년장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 되면 이거 가다가 저거 가다가 이거 가다가 하긴 할 텐데 그래도 꼭 가야 될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찝어준 것 뿐이고요. 그래서 뭐 LB세미콘도 갈 거고 뭐 제주반도체도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많이 올라간 거 보지 말고. 그러니까 바닥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많은데 그 외에 어제 그냥 거래 실리고 손 들었던 애들 위주로만 얘기한 것 뿐인데 어쨌든 대덕전자도 오늘 그런 애들 중에 하나죠. 오늘 손을 좀 반만 들었어요. 아직 쫙 이렇게 안 들었는데 반만 들었는데 만약에 가격이 안 들어오더라도 다른 거 있잖아요. 심텍도 있고 코리아 서킷도 있고 그리고 PCB 찾아보면 그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단 말이에요. 그 PCB를 공략을 하든 시스템 반도체를 공략하든 반도체를 공략하든 반도체는 주도지기 때문에 꼭 봐야 된다 그랬죠. 제2의 제주 반도체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는데 도대체 제2의 반도체가 제2의 제주 반도체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인가요? 뭐 아니라고 말 못하겠는데 삼성전자가 뭐 160% 가겠어요? 삼성전자가 160% 가게 되면은 지금 웬만한 IT주도 다 1000%씩 올라갈 텐데 이 정도 힌트 줬으면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공개 방송에도 자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덕전자가 해줄 얘기도 있고 심텍 얘기도 해줄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공개 방송에서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면 내년 3, 4월 달에서 아유 내가 저거를 그냥 그때 그냥 질러버릴 걸 내 그냥 전 재산을 다 거기다가 그냥 넣어버릴 걸 하는 후회가 나올 수도 모르니까 오늘 공개 방송 꼭 들어오시고요. 그래요. 어쨌든 시장은
뭐 오늘 크게 뭐 빠지지 않더라도 어차피 갈 놈들은 갈 거니까 뭐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상담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로 상담이 남았답니다. 자, 그럼 상담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증시 상황 짚어보고 왔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상담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마이크론 먼저 이번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정도 상승했고요. 28,55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고 또 HBM 관련주로 크게 좀 묶이죠. 최근 들어서 이슈가 없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반도체주가 좀 힘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또한 주가는 계속해서 좀 나쁘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29,700원에 매수하셨고 10%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하나마이크론은 제가 이거를 작년 11월 17일 날에 이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작년에 바닥에 있을 때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막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애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애들을 좀 전에도 언급한 거예요.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거 손들잖아요, 여기. 손들잖아요, 여기. 근데 저는 이거를 11월 달에 손들기 전에 그래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고 미국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돌릴 거다. 이제 하락장은 끝났다. 이 얘기를 할 때가 이때 10월 달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하나마이크론을 줬던 건데 그게 얼마큼 올라갔냐면 260%는 올라갔네요. 여기는 수익률 200%돼 있는데 하여튼 200%에서 250%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29,700원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샀죠. 그렇죠? 제 입장에서 되게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그런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이게 끝났느냐 또 떨어지느냐 IT는 안 떨어져요. 웬만하면서 IT는 계속 갑니다. 그냥 비싸게 줬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근을 더 싸게 500원에 살 수 있었는데 그냥 3,000원, 5,000원에 좀 비싸게 준 것뿐이지 당근도 비싸지면 뭐 10,000원 갈 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더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좀 아쉽다라는 얘기죠. 좀 싸게 샀었어야 되는데 한 32,000원으로 다시 올라오면 한번 팔아줬다가 왜냐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 추세가 깨지면 조정도 세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추세도 안 깨졌으니까 다시 32,000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제가 11시에 항상 공개 방송하고 있는데 IT 섹터들 주도주 섹터입니다. 그리고 제약주 섹터도 움직일 때 되면 움직일 거고 뭐 이런 얘기들로 해가지고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되니까 바닥에 있는 IT주들 잘 보자라는 주제로 이따가 잠시 뒤에 공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계속해서 매매하기 좋은 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닥주, 패턴주 위주로 종목 쏙쏙 꼽아서 골라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오전 11시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년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어떻게 들어가면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11월 CPI 지수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 장세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락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바닥주, 패턴주 위주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은 대덕전자, 매수가는 27,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